안녕하세요. 피롭틱스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피롭틱스가 어제 거래량이 시원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이제 좀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피롭틱스가 도대체 유리기판 관련주라는 건 알겠는데 어떠한 회사인지 정도는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리기판이 왜 필요하냐? 기존의 반도체는 다 PCB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 PCB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이 정말 명확한데, 장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얘네가 내구성이 약해요. 근데 특히 요즘이 AI 시대잖아요. 근데 AI 시대라는 건 뭐냐면 정보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처리를 그만큼 빨리 하니까 열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뭐예요? 열이 약하겠죠.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완을 한 게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 유리의 단점이 뭐예요?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되게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깨지기 쉬운 거는 보완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리가 구조를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작은 알맹이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얘네 유리의 결정 구조거든요. 타고난 게. 그러다 보니까 유리가 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산산조각 나죠. 그냥 일자로 뿅 하고 가지 않아요. 그냥 주변으로 와장창창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이 유리 기판의 결정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타고난 것 때문에. 그래서 현미경으로 미세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크랙만 없으면은 전혀 정말 문제가 없어요. 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미세 크랙을 잡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피롭틱스가 하는 건 바로 이 미세 크랙을 잡아낼 수 있는 검사 장비라는 거예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검사 장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그만큼의 이 피롭틱스가 이슈가 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피롭틱스의 실적을 우리가 좀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밑에 현재 피롭틱스의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실적인데, 매출액 어때요? 굉장히 잘 나오죠. 지금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영업이익은 어때요? 엄청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율이 어떻냐면 3%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R&D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장사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피롭틱스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저 검사 장비 있잖아요.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세 크랙은.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게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피롭틱스가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조정을 받았어요. 2월 달에 최고점 찍고 나서. 그러면 주주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종목,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땐 거래량이 실리질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주봉상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지금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걸 잠깐만 선을 없애고, 주봉상에서도 2025년 1월 초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있잖아요. 요 놈들이 아직 뒷구간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피롭틱스가 2차에 대한 파동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저점은 저점대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거기다가 고점은 고점대로 올려주고 있고, 전형적인 추세 자체를 지금 상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하단의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과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다만 60분 봉상으로 갔을 때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현재 주가 밑에 발 밑에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깔고 있죠. 요 매물대를 지금 위에 있다라는 건 힘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필옵틱스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4만원부터 47,500원, 여기가 지금 매물대로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가 가격이 올라갈 때 필이 4만원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물량을 모으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자리가 정말 제격의 위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건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고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바로 시원한 돌파의 흐름, 그렇지 못하면 눌림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건 바로 요 4만원 구간이다라는 거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분들이 죽어라고 버텨가지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핍이라고만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필옵틱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매도하자라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눌렸을 때는 또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죠. 왜? 필옵틱스 우리 주주분들 중장기 종목으로도 제가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앞쪽에 1차적으로 물량의 매집은 잔뜩 되어 있고 이 매집한 물량 결국 2차에 대한 파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주식이 뭐예요?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하나의 파동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필옵틱스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피롭틱스 주봉으로 와서 제가 설명을 이어갈 건데 지금 매물대 있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피롭틱스는 주주 여러분들 더 이상의 하락은 없습니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라가고 나서 뭐 떨어질 거는 있겠지만 지금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요 3만 원의 가격대 이제 지킬 거니까. 그리고 나서 머리 위에 여기 4만 5천 원 구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한테 지금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에 대한 조정 나오는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